쿠바 독재자의 딸 마리엘라 카스트로는 아바나에서 아버지 라울 카스트로를 옹호하며 쿠바 독재자의 반응을 트럼프의 압력에 대한 공개 경고로 바꿨습니다.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그 체제의 옛 수장의 딸은 아버지가 지켜보고 미소 짓고 있으며 아무도 그를 산채로 잡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절망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은 비공식적인 대화나 가족 간의 하소연이 아니라 지지자들 앞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카스트로 일가는 라울의 이미지가 비판과 분노 그리고 공개적인 노출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순간에 힘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마리엘라는 아버지를 건드릴 수 없는 게릴라로 묘사하고 싶어 했지만 그 말은 도덕적 포위망이 좁혀오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을 허세로 바꾸려는 가족의 발작처럼 들렸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정말로 무엇을 경고하려 했을까요? 왜 왕은 가족을 전면에 내세워야 했을까요? 트럼프는 이런 도전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곧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이 발언은 평범한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발언은 쿠바에서 정권 지지자들 앞에서 옛 사령관에게 힘과 단결,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 열린 집회 중에 나왔습니다. 마리엘라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로서가 아니라 노출의 부담을 느끼고 두려움을 허세로 바꾸려는 정치적 왕조의 대변인으로서 말했습니다. 카스트로 가족은 자신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책임을 묻지 말라고, 그리고 라울이 중대한 혐의 앞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반응이 신속했던 이유는 그 발언이 쿠바 독재의 중심, 상징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라울 카스트로는 단순한 전직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쿠바를 지배해온 집단의 일원이며 공산당을 통제하고 군사기구를 지탱했으며 섬을 폐쇄된 체제 아래에 두는데 일조했습니다. 마리엘라 카스트로 스피는 라울 카스트로와 비에마 스핀의 딸이며 피델 카스트로의 조카이자 수십 년 동안 쿠바를 지배해온 가족 중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선거합자, 국회의원 그리고 쿠바 국립 성교육센터 세네섹스 소장으로서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기관은 정권이 성교육, 다양성 그리고 LGBT 커뮤니티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리엘라도 동성결혼 옹호, 트랜스젠더 권리 그리고 동성애 혐오 반대 캠페인과 가장 많이 연관된 목소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쿠바에서는 하지만 항상 쿠바 정권 자체의 정치 구조 안에서였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녀의 발언이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독립적인 활동가가 정권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직접적인 후계자, LGBT 이슈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여성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아버지와 한편이 되어 독재의 오래된 핵심을 옹호하고 라울 카스트로의 이미지를 미국의 압력에 맞서는 상징으로 바꿉니다. 카스트로 가문은 이제 더 이상 침묵의 안락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하고 모습을 드러내야 하며 대답하고 위협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아바나에서 열린 집회는 정권이 궁지에 몰렸을 때 반응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상황을 진지하게 다루는 대신 정권은 활동가들과 공무원들, 공식 조직 그리고 가족들을 카메라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 장면은 라울과 국민의 단결 메시지를 전달하려 연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바의 이런 동원은 항상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가 부르면 기관들이 나타나고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며 독재 정권은 이를 국민의 지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끝없는 결속이라는 담론이 연극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엘라도 카스트로 가족을 외부 공격의 희생자인 것처럼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논리는 익숙한 것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압력이 들어올 때 쿠바 정권은 제국주의, 주권, 저항, 조국 방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오래된 것이지만 현재의 반응에는 새로운 점이 있습니다. 라울의 딸은 정치적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적인 위협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마치 어떤 책임을 묻는 시도도 혁명에 대한 전쟁인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반응은 또한 그 가문의 행동 변화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카스트로 가족은 국가 권력 구조 뒤에 숨어 움직이기를 선호했고 공식 대변인들에게 더 힘든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 마리엘라가 등장하고 친척들이 등장하고 동맹들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동시에 무대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급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가족 전체가 공개적으로 가부장을 옹호해야 할 때는 그 문제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독재 정권의 이미지 위기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해석에서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쿠바 정권에게 트럼프는 가장 강력한 미국의 압박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워싱턴에 라울 카스트로가 넘겨지거나 굴욕당하지 않고 쉽게 손댈 수 있는 인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정권 지지자들의 반응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식 발표와 행동에서 라울을 옹호하는 데에는 투쟁, 주권, 도발과 같은 단어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지지자 집단 밖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망명 중인 많은 쿠바인들과 독재에 비판적인 이들은 마리엘라의 발언을 오만함, 냉소, 그리고 두려움으로 보았습니다. 마리엘라가 언급한 미소는 분노를 키우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쿠바 가족들이 상실, 투옥, 망명, 그리고 굶주림을 겪는 동안 그 늙은 사령관은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정권은 라울의 나이도 감정에 호소하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합니다. 그는 늙고 연약하며 역사적인 인물로 거의 손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엘라는 동정이 아닌 대립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법적 방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적법 절차에 대한 존중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저항하는 게릴라의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지층을 고무하고 신화를 계속 살리며 라울이 단순히 중대한 혐의를 받는 전 국가 원수로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론에서 언급된 멕시코의 반응도 주목받았습니다. 쿠바 정권의 우호적이거나 동조적인 정부들은 아바나에 대해 정치적 반대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관용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외부 지도자들이 희생자들의 고통을 축소하거나 정권 인사들의 책임을 상대화할 때 섬을 탈출한 쿠바인들과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가족들 사이에서 분노가 커집니다. 쿠바 정권은 오랜 대화, 양보, 압력 완화를 이야기하는 정부들과 협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와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카스트로 가족은 강경한 수사가 미국 우파, 쿠바 망명자들, 그리고 독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엘라가 강경함을 더 많이 내세우려고 할수록 궁정과 거리, 혁명적 담론과 평범한 쿠바인의 힘든 삶 사이의 거리가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많은 쿠바인들에게는 권력 있는 가족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동안 국민들은 줄을 서고 정정과 강요된 침묵을 견뎌야 하는 또 하나의 씁쓸한 장면이 될 뿐입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글로벌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마지막에 댓글 확인 후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활발히 소통해주세요.